오늘부터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장사진을 이룬 시골 장터에는 넉넉한 인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수들은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동네 카페나 음식점에서 열리는 문화 강좌가 삶의 질을 높이고 골목 상권까지 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추석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목을 맞은 장터에는 온종일 차례상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는데요. 넉넉한 인심이 묻어나는 장터 풍경을 하원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시골 장터엔 활기가 넘칩니다. 너무 많이 가져간다며 타박을 하면서도 장골이라고 하지 말고 좀만 쏟아가 웬만하면. 비싼 새우를 한 움큼 더 쥐어 손님에게 건넵니다. 장골이라면 다 뜯어가냐. 이것도 더 줘야지. 더 줄란 게. 주머니는 가벼워도 객집밥에 고생하는 아들, 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려는 어머니는 천만금이 아깝지 않습니다. 홍어 회도 하고 새우도 사서 부치고 명태도 사서 부치고 콩나물 사서 잡채하고 사야 할 찬거리를 꼼꼼하게 적어온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차례상을 준비합니다. 서울에 계신 형님도 오시고 이제 우리 아주버님이랑 또 형님 친척들 오시고 또 동네 사람들 인사 오시거든요. 아버님한테. 아버님이 어른이시라. 그래서 이제 좀 장만해놔야죠. 지글지글 전 부치는 냄새가 고소합니다. 온종일 뜨거운 불 앞을 떠날 새가 없지만 반찬 가게 주인은 1년이 오늘만 같기를 바랍니다. 명절이라서 손님 많이 왔죠. 명절같이 이렇게 팔리면 좋죠. 그럼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시골 대목장. 장터엔 가족을 기다리는 설레임과 명절을 맞는 넉넉함이 한가위 보름달처럼 가득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요즘 자치단체들의 최대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구 늘리기인데요.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서 일반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완주에 정착한 곽상탄 씨는 최근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완주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농촌 빈집 등을 활용해 타 지역 주민에게 일정 기간 완주에서 머물 기회를 주자는 건데 완주에 직접 살면서 지역의 매력을 하나씩 알게 된 자신의 경험이 반영된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걸 행정에서 경험할 수 있게만 도와주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완주군에 정착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모에는 출산 여성에게 로컬 푸드로 건강한 밥상을 지원하자 또 경로당에 아이 돌봄을 운영해 노인 일자리와 육아를 동시에 해소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분야별로는 정주 여건 개선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육아 7건, 임신 출산 4건, 결혼 신혼부부의 3건의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완주군은 다음 달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과 파급 효과 등을 검토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정책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행정에 접목하여 반영하고자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완주군 이외에도 군산, 익산, 무주가 잇따라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나서는 등 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에도 선수들의 훈련은 멈출 줄 모르는데요. 명절조차 잊은 채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을 정원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볍게 날아올라 강하게 셔틀콕을 내리꽂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목표는 오로지 금메달. 추석 명절도 잊은 채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준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명절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에는
우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체조 선수들의 열기도 가득합니다. 평행봉과 철봉, 그리고 링까지 실전 같은 훈련이 잇따라 펼쳐집니다. 고난도의 동작도 깔끔하게 소화하며 결전의 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모든 선수들이 우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 전북도청 팀이 이제 3연패를 달성했는데 올해 이제 4연패를 꼭 달성할 수 있게끔. 육상 선수들은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힘껏 달리고 뛰고 넘고 명절을 맞아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눈앞에 놓인 목표를 그르칠 수는 없습니다. 추석인데 집에 가고 싶지만 이번 전국체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 선수들은 명절을 즐길 틈조차 없이 우리 고장에서 열리는 체전을 빛내기 위해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시가 주민 문화생활을 위해 전문 강사와 교육장소 등을 지원하는 동네 문화카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육장소로 카페와 음식점 등이 이용돼 골목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동호인들이 카페에 모여 예쁜 글씨체를 만드느라 온 정신을 손에 집중합니다. 전문 강사의 도움에 점차 그림처럼 예쁜 글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글은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정말 더 많이 아름답게 쓸 수가 있거든요. 전문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이지만 군산시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모시기는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이제 시간도 그렇고 장소 협조도 그렇고 모시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군산시에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는 5명 이상의 시민들이 희망하는 문화 강좌를 신청하면 강사를 연결해주고 강사비와 장소 대여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5억 원, 내년에는 1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교육은 주로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진행되다 보니 골목 상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민 5명 이상이 카페나 상가에 모여서 교육을 희망할 경우 시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평생 학습 및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 문화생활과 지역 골목 상권 보호,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동네 문화 카페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벌초 작업 중 벌에 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순창군 금과면의 한 야산에서 벌초 작업을 하던 65살 김모 씨가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순창군 복흥면의 한 야산에서는 52살 선모 씨가 벌초를 하다 벌에 이마 등을 쏘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에 14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돼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3곳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14개 치매 안심센터 가운데 11곳은 직업치료사나 임상심리사 등이 없어 기초적인 검사만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인력과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이 많다며 내실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전북에 배정된 공공비축미 물량이 66,858톤으로 지난해보다 3.3%, 2,130톤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배정 물량의 13.6%로 전남과 경북, 경남에 이어 4번째로 많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도내 고교에서 무단 결석한 학생이 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고등학교에서 무단 결석한 학생은 818명으로 이 가운데 734명은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결석 사유로는 학교 부적응이 가장 많았고 장기 결석 후 자퇴 처리된 학생들은 홈스쿨링이나 대안교육기관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M 군산공장의 활용 방안을 검토할 전담팀이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군산 지역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GM 군산공장 활용방안 전담팀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공개 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와 기업들이 공동 출자하는 민간회사 설립과 자율주행차의 타당성 등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전주시가 올해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공모 사업에 응모해 5개 사업에 모두 1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전주시는 신중앙시장과 모래내 시장의 희망사업 프로젝트에 8억 6천만 원, 남부시장 등 3곳의 화재 감지 시설 설치 사업에 2억 5천만 원, 서부시장 상점가의 주차 환경 개선에 5천만 원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이와 함께 신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축산분뇨의 악취 저감 대책을 수립해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김철수 의원은 2016년 액비 저장조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전체 1,160여 곳 가운데 악취로 민원이 발생했거나 가동되지 않은 게 24%에 이르고 가동되지만 개보수가 필요한 곳도 43%나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의원은 축산분뇨가 충분히 삭히지 않은 채 뿌려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전라북도가 악취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석 연휴 둘째 날인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익산과 정읍, 군산, 김제, 부안, 고창 등 서해안 지역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일부 내륙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24일은 대체로 맑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밖의 날도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